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간은 어제 마신 술을 처리하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50대 이후부터는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1시간에 소주 한 잔 정도를 처리했다면 지금은 1시간 반이나 2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마시는 양은 예전과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죠.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매일 조금씩 쌓이는 피로가 몸 전체를 무겁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소화가 잘 안 되며 잠도 깊게 못 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시는 양을 줄이지 않고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밀은 간단합니다. 마시는 방식만 바꾸면 됩니다. 똑같은 소주 한 병이라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빈속에 급하게 마시는 소주 한 잔이 든든하게 먹고 천천히 마시는 소주 3잔보다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밤늦게 마시는 맥주 한 캔이 저녁 시간에 마시는 맥주 2캔보다 다음날 컨디션을 더 망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시간대별로 알코올을 처리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녁 6시에서 9시 사이는 간 기능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마신 술은 효율적으로 분해되어서 몸에 부담을 덜 줍니다. 반대로 밤 10시 이후에 마신 술은 간이 휴식 모드에 들어가는 시간이라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양을 마셔도 다음날 느낌이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것만 알아도 술과의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술을 마시기 전 딱 10분만 투자하면 숙취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준비가 아닙니다. 물 한 컵과 간단한 음식 한 조각이면 충분해요. 바나나 반 개나 우유 한 잔 또는 견과류 몇 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알코올 흡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위장 자극도 줄어들어요. 더 중요한 건 마시는 중간중간 물을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술 한 잔 마실 때마다 물도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알코올 농도가 희석되면서 간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 후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누워서 잠들기 전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 알코올을 분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수분이 소모되기 때문에 미리 보충해두지 않으면 다음날 심한 갈증과 두통이 찾아와요. 이런 간단한 원리들을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술이 안 받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마시는 방법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술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물론 젊을 때처럼 무리하게 마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선에서 즐기면서도 다음날 컨디션을 유지하는 건 충분히 가능해요. 핵심은 내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마시는 방식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참거나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대신 조금 더 똑똑하게 마시면 됩니다. 같은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건강은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로만 준비했어요.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걸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어떤 증상들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머리가 무겁고 입이 바짝 마르며 속이 쓰리다면 이건 단순한 숙취가 아닙니다. 몸이 현재 마시는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예요. 특히 예전보다 회복이 늦어졌다고 느끼신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알코올 처리 능력이 점진적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마시죠.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몸의 변화에 맞춰 음주 패턴도 함께 바뀌어야 해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몸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술을 마신 날들을 떠올려 보세요. 며칠에 한 번씩 마셨는지, 한 번에 얼마나 마셨는지, 어떤 시간대에 마셨는지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날 컨디션은 어땠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아마 패턴이 보이실 겁니다. 어떤 날은 괜찮았는데 어떤 날은 유독 힘들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차이가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의 열쇠입니다. 힘들었던 날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빈속에 마셨거나 늦은 시간에 마셨거나
평소보다 많이 마셨거나 물을 적게 마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컨디션이 좋았던 날들도 분석해보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런 자기 분석이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변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음주 빈도부터 조정해보세요. 매일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이틀에 한 번으로 줄여보는 겁니다. 일주일에 5번 마셨다면 3번으로 줄이는 식으로요. 갑자기 확 줄이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핵심은 간이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간은 놀랍도록 재생 능력이 뛰어난 장기예요. 하지만 계속 일만 시키면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고장이 나겠죠. 하루 정도만 쉬어도 간 기능이 상당히 회복됩니다. 이틀 연속 쉬면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연속으로 마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음주 환경을 바꿔보겠습니다. 혼자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이것부터 조정해야 해요. 혼술은 양 조절이 어렵고 속도 조절도 힘들거든요. 가능하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마시는 자리를 만드세요. 대화를 나누면서 마시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마시게 되고 과음도 방지할 수 있어요. 만약 꼭 혼자 마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양을 정해두고 그만큼만 준비하세요. 냉장고에 술이 많이 있으면 유혹을 이기기 어려우니까 필요한 만큼만 사서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음식과 함께 마시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술만 단독으로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이에요. 안주를 선택할 때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주를 마신다면 두부김치나 계란찜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안주가 좋아요. 단백질은 알코올 분해를 돕는 아미노산을 공급해주거든요. 맥주와 함께라면 치킨이나 삼겹살보다는 오징어나 견과류가 더 적합합니다. 기름진 음식은 소화 부담을 늘려서 다음날 속쓰림의 원인이 되거든요. 와인을 드신다면 치즈나 올리브가 최고의 조합이에요. 치즈의 지방 성분이 알코올 흡수를 늦춰주고 올리브의 올레산이 간 기능을 도와줍니다. 전통주인 막걸리를 마실 때는 파전이나 두부 요리가 좋습니다. 막걸리의 산도가 높아서 위장을 자극할 수 있는데 담백한 음식이 이를 중화시켜줘요. 무엇보다 매운 음식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김치찌개나 떡볶이 같은 매운 안주는 위벽을 자극해서 알코올 흡수를 빠르게 만듭니다. 또한 짠 음식도 좋지 않아요. 젓갈류나 라면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다음날 부종과 갈증을 심하게 만들거든요. 수분 관리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물을 마시라는 조언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는 잘 모르시죠. 오후 3시부터 물을 마시기 시작하세요. 저녁에 술을 마실 예정이라면 그 시간부터 조금씩 수분을 보충하는 겁니다. 1시간에 물 반 컵씩 마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니까 적당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술을 마시는 중간에는 물의 온도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어서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특히 소주처럼 독한 술을 마실 때는 한 잔 마실 때마다 물 반 컵씩 마시는 규칙을 정하세요. 맥주를 마실 때는 물 대신 탄산수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탄산이 알코올의 쓴맛을 중화시켜주고 포만감도 줘서 과음을 방지할 수 있어요. 와인과 함께라면 생수가 가장 좋습니다. 와인의 풍미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입안을 깔끔하게 정리해주거든요. 그리고 술의 종류에 따른 접근법도 달라야 합니다. 소주를 드신다면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 간 효소 활동이 가장 활발하거든요. 소주는 한 잔당 최소 20분 간격으로 마시세요. 그보다 빠르게 마시면 간이 따라잡지 못해요. 위스키나 브랜디 같은 독한 양주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반드시 얼음이나 물을 넣어서 도수를 낮춰 드세요. 그리고 한 잔 마신 후에는 적어도 30분은 기다려야 합니다. 맥주는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지만 양 조절이 어려운 술입니다. 캔맥주 기준으로 1시간에 1캔 이상은 마시지 마세요. 맥주 3캔이면 소주 반 병과 알코올 함량이 비슷하거든요. 와인을 드실 때는 반드시 식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공복에 와인을 마시면 산도 때문에 위벽이 심하게 자극받아요. 와인 한 잔은 30분에서 40분 정도에 걸쳐 천천히 마시는 게 적당합니다. 전통주인 막걸리는 당분이 많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시고 막걸리를 마실 때는 단 안주는 피하세요. 이제 마시는 속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마시는 습관은 정말 위험해요. 우리 몸이 알코올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빨리 마시면 취기가 올라오기 전에 이미 많은 양을 마시게 되죠. 그러다가 갑자기 취기가 몰려오면 컨트롤이 안 됩니다. 천천히 마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잠시 멈춰서 맛을 음미해 보는 겁니다. 술도 음식처럼 맛을 제대로 느끼면서 마시면 더 적은 양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요. 급하게 마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유를 갖고 천천히 즐기는 게 진짜 술을 아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주일을 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중에서 화요일과 목요일을 금주일로 정하는 걸 추천합니다. 월요일은 주말 음주의 여파가 남아있을 수 있고 금요일은 주말 시작이라 지키기 어려워요. 화요일과 목요일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모임이 적어서 금주하기가 수월합니다. 금주일 전날 밤에는 반드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물 2컵 정도를 천천히 마시고 잠들면 다음날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금주일 아침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가벼운 운동을 해보세요. 10분 정도 스트레칭이나 집 주변 산책만 해도 충분해요. 몸이 깨끗해지는 느낌을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금주일 저녁에는 대체 음료를 준비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따뜻한 보리차나 둥글레차 같은 구수한 차가 좋아요. 맥주 대신에는 무알코올 맥주나 탄산수를 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입이 심심할 때는 견과류나 과일을 조금씩 드세요. 금주일이 지나고 다시 술을 마실 때는 평소보다 적은 양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쉰 간이 더 민감해져 있어서 같은 양을 마셔도 더 빨리 취할 수 있거든요. 이런 차이를 몸으로 느끼다 보면 금주일의 효과를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이런 변화들을 모두 한 번에 시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달에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가는 게 현실적입니다. 첫 번째 달에는 음주 빈도 조정에만 집중하고 두 번째 달에는 수분 관리를 추가하는 식으로요. 작은 변화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완전히 새로운 음주 패턴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몸으로 직접 느끼기 시작하면 절대 예전 방식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건강한 음주는 참거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더 똑똑하게 즐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중요한 선택의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 보실 건가요? 아니면 내일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실 건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지만 며칠 만에 확연한 차이를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작은 변화도 몸이 즉시 반응합니다. 젊을 때처럼 무리해도 괜찮던 시절은 지났어요. 하지만 그것이 불행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더 민감해졌다는 건 변화의 효과도 빨리 느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언제 어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컨디션이 나빴던 날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날에는 분명 오늘 말씀드린 주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놓쳤을 거예요. 빈속에 마셨거나 늦은 시간에 마셨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았거나 말이죠. 이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가면 되는 일입니다. 다음 단계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러 방법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빈도 조절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물을 잘 안 마시는 편이라면 수분 섭취부터 신경 쓰시고요. 늦은 시간에 마시는 게 문제라면 시간 조절부터 해보세요.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한 달에 하나씩만 바꿔도 1년이면 12가지나 개선할 수 있어요. 그 정도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 과정에서 실수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처음 며칠은 잘 지키다가 갑자기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날이 생겨도 자책하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중요한 건 실수했다는 걸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습관이 바뀌는 데는 보통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처음 일주일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둘째 주부터는 조금씩 자연스러워집니다.
셋째 주가 지나면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돼요. 그 시점에 도달하면 이미 여러분의 몸은 변화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진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런 변화를 한번 경험하면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혼자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변의 도움이 필요해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본인의 계획을 알려보세요. 술자리에서도 미리 양해를 구하고 본인만의 규칙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한 노력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해해 줄 거예요. 요즘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시대니까 오히려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변화 과정을 기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달력에 간단하게 표시만 해도 돼요. 술을 마신 날은 동그라미, 금주한 날은 X 표시를 하는 식으로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시각적 피드백이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목표 달성의 기쁨도 느낄 수 있어서 지속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혹시 변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긴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 음주 습관에 대해서도 상담해 보시고요. 필요하다면 금연 금주 클리닉 같은 곳에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혼자 끙끙 앓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음주 습관을 만드는 진짜 목적은 술을 끊기 위한 게 아닙니다. 더 오래 더 즐겁게 술과 함께 지내기 위한 거예요. 무리하게 마셔서 몸을 망치면 결국 완전히 끊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을 익히면 80살이 되어서도 건강하게 한 잔 기울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술은 인생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술자리는 소중한 추억이 되고 혼자 마시는 조용한 시간도 때로는 필요하죠. 이런 즐거움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조금 더 현명하게 즐기면 되는 겁니다.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마시는 방법을 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가면서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분명히 고마워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음주관리 노하우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노년을 만들어가요. 다음에 또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